think you should. Yeah. 네, 안녕하세요. 스테가 대표 최수정입니다. 오늘은 그 소비자분들이 어떤 그 중고차를 알아보시면서 어떤 그 딜러들이 사용하는 용어, 그리고 처음 접해보는 이런 말들을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고객님들의 어떤 이해를 돕고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중고차 구매에 앞서 이런 용어들을 알고 접하신다면 그나마 구매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각자 차량과 역각자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각자는 순방향의 여식 차량, 그리고 역각자는 역방향의 재고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18년에 2019년의 모델을 구매했다면 이 차량은 각자 차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019년에 2018년형의 재고 차량을 구매했다면 역각자 차량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연형 모델이 왜 바뀌어서 나오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차에서는 그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어떤 그 재고 차량의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고차에 대해서는 중고차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우는데요. 하반기에 연도에 연형을 출시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지만 어떤 경쟁사의 경쟁 모델이 신모델이 출시되거나 판매량이 부진할 때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운다고 합니다. 신차 구매하실 때 그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2월에 2019년의 모델을 구매했다면 등록을 미뤘다가 2019년 1월 초에 등록을 권장합니다. 또한 프로모션이 제일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그럼 2019년의 차량이 되는 거죠. 그럼 중고차 판매하실 때도 감가사유가 안 되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각종 이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시다 보면은 어떤 중요한 고지의무 이력이 있는데 용도 이력, 침수 이력, 그다음에 전손 이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용도 이력에는 렌트카, 일반 렌트가 있고 1인 장기 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에는 택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부기관이나 어떤 공공기관 이런 소속된 차량들을 관용차라고 분류가 됩니다. 이런 이력은 어떻게 알아보느냐? 딜러분들이 곧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간혹 단점을 좀 감추기 위해서 판매할 마음에 고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또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그 카이스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구매하실 때 팁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침수 이력은 말 그대로 그냥 물에 침수된 이력이 있는 차량, 이런 차량들을 침수 이력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또한 카이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1년간 발생하는 침수 차량은 대략 한 1,50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장은 굴러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속을 썩을지 해봐야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물이 스며들고 어떤 전기 계통에 잦은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각종 커넥터에 어떤 부품이 부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작동뿐만 아니라 어떤 차의 수명도 좀 단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수 차량은 무조건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수 차량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실내에 어떤 쾌쾌한 곰팡이 냄새 같은 경우가 날 경우, 또한 그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물자국, 그다음에 오염 물질이 있는지, 에어컨 필터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좌석 시트, 그다음에 매트, 트렁크, 여러 가지 연료주입구 이런데 필로 안쪽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는데, 또한 그 카이스토리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의심이 된다고 하면 그 관인계약서, 법적인 관인계약서 작성 시 침수가 없다는 고지, 그리고 또한 교부를 받고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면 어떤 자동차 관리법으로 보호와 어떤 피해 보시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손 이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손 이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나 도난으로 보험사에서 차량 가액만큼 보상을 받는 차량을 이제 전체 손해보험 이래서 전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보다 시세가 훨씬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 차량의 모델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만 수리 여부가 어떤 상태 이런 걸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정말 부득이하게 싼 차를 구매하셔야 한다고 하면 관용 차량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경우는 관리대장도 작성하고 관리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용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차보다 훨씬 싼데요. 저렴한 차를 찾는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1인 장기 렌트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1인 신조 그리고 병적 관리 이런 말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복무신조라는 말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어 지키고 있는 생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차를 여러 명이 들러타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 1인이 운행한 차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명이 소유하고 운행했던 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기대가 있는 차죠. 그래서 아닌 장점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병적 관리는 뭐 상세 설명글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뭐 이전 소유자가 교수님인데 아주 점잖게 운행하시고 진짜 병적인 관리를 한 차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런 글들이 쓰여진 차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차량 관리가 아주 잘 된 매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사고차 그리고 뭐 삼박자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해 보실 텐데요. 뭐 중고차를 구매하시다 보면은 뭐 사고차, 무사고차, 그다음에 완전 무사고차가 있는데 뭐 간단히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자동차 뼈대가 다쳤으면 사고차입니다. 그 외 부분이 다쳤으면 무사고차라고 분류가 되는데 접촉사고도 뭐 사고차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차량이 사고차일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에서 말하는 사고차는 자동차의 안전을 규제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뼈대를 다친 자동차는 같은 부위에 다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무사고차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리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다리뼈가 한번 부러진 사람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 부러질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이치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단순교도 없는 정말 100% 깨끗한 차량은 무빵, 안전 무사고 차량은 불리죠. 뭐 단순 교환이나 뭐 수리는 있지만 사고는 없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을 한다면 뼈대 프레임 손상을 받은 차량은 사고차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문의할 때 딜러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삼박자 고쳤어요. 아니면 단순 삼박입니다. 뭐 단순 삼박은 무사고로 분류가 되는데요. 뭐 삼박자라는 것은 범버, 본넷, 그다음에 양엔다가 모두 수리된 차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어떤 과잉 수리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중고차 팔 때 많은 감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의 어떤 감가의 리스크를 줄이려면 그 수리 견적을 직접 체크하셔서 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그 모든 용어를 다 정리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중고차 검색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스타카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카의 최수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mean, I really think you should.